자, 오늘은 행렬식 파트 2로 크레머의 법칙,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행렬식의 정의를 배웠고 행렬식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행렬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크레머의 공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선형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든다면 그게 바로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n제곱개의 성분을 갖는 대상의 거의 모든 주요 성질을 보존하고 있는 n개의 성분, 즉 고유값은 이론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분방정식의 솔루션, 또 행렬의 파워 등을 계산할 때, 또 구글 검색 엔진을 디자인할 때, 또 이미지 압축, 뭐 JPEG 파일, MPEG 파일 이런 것들, 거의 전부 다 MP4 이런 것들이 다 행렬과 관계된 이 고유값을 이용해서 다 이론이 개발된 거예요. 자, 먼저 크레머의 공식에서 시작을 하죠. 크레머의 공식은 의 절에서는 우리는 선형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공식은 뭐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n개의 미지수를 가진 n개의 선형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행렬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크레머의 공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머의 공식은 행렬이란 개념이 생기기 무려 150년 이전에 나온 개념으로 행렬식은 훨씬 오랫동안 활용이 돼 왔어요. 자, 봅시다. 행렬식. 자, 크레머에 대한 정보는 이 주소를 클릭하면 크레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고, 자, 크레머의 공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형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ax equal b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때 개수 행렬을 a라고 하고 요 x1부터 xn을 벡터 x로 표시하고 b1부터 bn을 이제 벡터 b로 표시하면 이 선형 연립방정식은 ax equal b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때 이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X1은 요 A1의 디터미넌트를 A의 행렬식으로 나눈 거, X2는 A2의 디터미넌트를 A의 행렬식으로 나눈 거, 또 Xn은 AN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눈 값으로 그냥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명확하죠. 그냥 ax equal b가 있다. 그런데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x1은 이거고 x2는 이거고 그냥 딱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디터미넌트만 있으면. 이 증명이 의외로 쉬워요.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므로 a는 가역행렬이죠. 따라서 연립방정식 ax equal b는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주면 x equal a 인버스 b라고 유일한 해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A 인버스가 1 over A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어드 조인트 오브 A라는 이 조건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 공식을. 자, 이걸 이용해서 잘 봅시다. X는 A 인버스 B인데, 그럼 X는 A 인버스, 즉 A 인버스 곱하기 B지요. 요 모양이 뭐예요? 요 A 인버스가, 요 A 인버스의 모양은 1 over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요게 요런 행렬이죠. 코팩터들로 만든 행렬에 트랜스포즈 해준 행렬이죠. 그쵸? 요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이거잖아요. 코팩터들로 만든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행렬이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예요. 자, 그럼 가만히 봅시다. 그러면 요 X1은 뭐예요? 요거 곱하기 이거가 X1 되죠? X2는 뭐예요? 요 디터미넌트를 1로 나눠준 거, 1을 디터미넌트로 나눠준 거 곱하기 요 두 번째 거 성분 요거 곱하기 요거죠? XN은 뭐예요? XN은 요거 곱하기 요 로우 곱하기 요 비벡터죠. 그렇죠. 명확하죠. 자, 그러면 요 XJ는 뭐예요? 요 XJ는
요 j 번째, 요거 j 번째 것은 요 j 번째 로우 곱하기 b죠. 자, xj는 디터미넌트 오브 a를 a분의 b1 곱하기 a1j, b2 곱하기 a2j, bn 곱하기 anj 요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 위에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요게 뭐하고 비슷해요? 코팩트 엑스펜션하고 비슷하죠? 그쵸? 코팩트 엑스펜션하고 비슷하죠? 어떤 행렬에? A 행렬인데 요게 A1J가 있는 게 아니라 B1, B2, BN으로 요 성분들이 바뀐 거죠. 우리가 볼 때 요게 코팩트 엑스펜션에 의해서 A1J 플러스 ANJ는 디터미넌트 오브 A였죠. 알고 있죠. 근데 요것만 B1으로, 요것이 B2로, 요 ANJ가 BN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요것은 어떤 행렬을 코팩트 엑스펜션 한 거예요? A의 1J, 2J, NJ니까 A의 컬럼, 행렬 A의 컬럼. J번째 컬럼에 A의 1J, A, 2J, A, NJ가 있는 행렬이 아니라 거기에 B1, B2, B3, BN이 있는 그런 행렬이죠. 즉 A의 J번째 열을 벡터 B로 바꿔준 행렬의 코팩트 엑스펜션이 되는 거예요. 즉 A의 J번째 열을 B 벡터로 바꿔준 행렬을 AJ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AJ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XJ는 AJ의 디터미넌트 오버 A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도 구하고 X2도 구하고 X3도 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증명이에요. 자, 크레메의 공식은 미지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경우 그 개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거예요. 자, 디터미넌트가 0인지 0이 아닌지만 확인하고 나면 그냥 이거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지. 그냥 답을 그냥 구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를 구해라는 명령 하나만 알면 행렬의 사이즈가 얼만큼 크건 상관없이 그냥 척척척 숫자들 구해준 게 척척 튀어나와서 X1은 뭐, X2는 뭐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AX 이퀄 B로 바꿔주면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고 A1이 뭐예요, 행렬이? A 행렬에서 첫 번째 컬럼을 1, 4, 3으로 바꿔준 거죠? 1, 4, 마이너스 3으로. A2는 뭐예요? 두 번째 컬럼을 B 벡터로 바꿔준 거죠. A3는 뭐예요? 세 번째 컬럼을 B 벡터로 바꿔준 거죠. 다 디터미넌트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냥 3차 행렬이니까 3차 행렬 디터미넌트 구하는 세러스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으로 이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0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금방 구할 수 있죠.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코딩하면 그냥 바로 그냥 명령 하나로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X1은 뭐예요? X1은 뭐예요? X1은 마이너스 4 오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가 2가 되고. X2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오버,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오버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고. A3는 뭐예요? 마이너스 8 오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가 되고. 그래서 2, 3, 4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것을 한번 그래서 요번에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동차 연립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동차 연립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동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문제. 크레머의 공식. 자, 더 키우자. 자, 이걸 풀어봅시다. 자,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글자를 키우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자, 어쨌든 크레머의 공식의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이 동차 연립 방정식. 이건 어떻게 돼? 개수 행렬이 A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요게 000이잖아. 요걸 컬럼으로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무조건 0이지. 그러니까 X1, X2, X3가 0일 수밖에 없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즉,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은 그럼 무조건 답이 제로 벡터밖에 없다는 것이지. 확인할 수 있죠. 크레머의 공식에서도 바로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정사각형 행렬 A의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크레머의 공식은 요약하면 다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가 가역행렬의 동치 정리. 가역행렬의 동치 정리. A가 n차의 정사각행렬일 때 다음 명제들은 동치다. A는 가역행렬이고. 그러면 if and only if. 임의의 n차원 벡터 B에 대해서 AX = B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if and only if 동차연립방정식 AX = 0은 자명한 해. 제로 벡터만이 유일한 해다. 또 A와 아이덴티티 행렬은 행동치다.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 이게 다 동치란 소리예요. 이퀴벌런트하다는 소리예요. if and only if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연립방식 푸는 방법을 소개했고 이제 그것들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한 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행렬식의 응용. 행렬식의 응용에 대해서는 이 웹 주소를 보면 여기에서 요 행렬식의 응용이 4절이 있죠. 요 행렬식의 응용에 보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점 x1, x2, y1,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쉽게 즉 이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디터미넌트를 구용한 요 식을 만족하는 디터미넌트가 바로 a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 0이라는 식이 되니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고 이유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요것만.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 0이라는 식이죠. 자, 그런데 이 식이 바로 그 식이지요. 왜냐하면 이 식이 이게 디터미넌트는 어떤 상수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다 x1, y1, y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만족하죠.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 0인데 거기다가 x1, y1, g1을 집어넣어도 식을 만족하죠. 왜냐하면 여기 x1, y1, g1 집어넣으면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또 x2, y2, g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x3, y3, g3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즉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 d라는 식은 d = 0이라는 식은 첫 번째 점을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식이고 두 번째 점을 대입해도 만족하는 평면의 방정식이고 세 번째 그 점을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평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 다양한 개념을 확장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방정식은 ay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 0으로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 = 0이라는 식과 마찬가지죠. 옮겨놔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식이 바로 이 식을 구해놓고 보면 y 곱하기 어떤 상수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 플러스 x 곱하기 어떤 상수 플러스 d = 0이라는 식이잖아. 이 식이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x1, x2, y1, y2, x3, y3가 다 x1, x2, x3, y1, y2, y3가 다 이제 이건 픽스된 상수니까. 자, 그러면 이 식에도 마찬가지로 x1 집어넣고 y1 집어넣으면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즉 x1, y1이 이 식을 만족하죠. x2, y2도 이 식을 만족하죠. x3, y3도 이 식을 만족하죠. 즉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점점 더 복잡해지죠. 코닉 섹션을 구하는 방법. 5개의 점을 주고 그 5개의 점을 지나는 코닉 섹션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또 세 점을 지나는 이런 식도 앞에 식이 마찬가지죠. 이제 앞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y = a1 플러스 a2x 플러스 a3x 제곱을 이제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걸 확인하려면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줬던 그 식과 같은 이제 모양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델몬드 행렬의 개념을 주고 이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바로 요 예가 줘요.
뭐 그런 것들이 선형 연립방정, 행렬식의 응용이에요. 그건들 아까 소개한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고 이제 4.5절. 고유값과 고유벡터입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 보십시다. n차의 정사각 행렬 A와 Rn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AX도 하나의 벡터죠. Y라는 Rn 안에 있는 하나의 벡터죠. AX. 자, 이때 많은 응용 문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 AX가 X와 평행이 되게 하는 논제로 벡터 X가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물리적인, 물리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또 공학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혹시, X도 벡터니까 복잡한데, 행렬 A, n제곱계 성분이 있으니까 훨씬 복잡하죠. 그걸 곱했어. 그러니까 Y라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오브젝트가 나타나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형대석을 공부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만약에 그 Y가 X의 상수배면 어떨까? 방향이 같으면, X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행렬 A를 곱했는데도 변화가 없이, 위치의 변화가 없이 그냥 크기만 변하면, 그런 벡터, 행렬 A가 있는데, 어떤 벡터를 곱하니까 그 이미지, 벡터가 그 자리에 있는, 크기만 변하면, 그런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벡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런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즉, AX하고 Y, 즉, AX하고 X, Y하고 X, AX하고 X가 평행인, 즉, AX 이퀄 람다 X 되는, AX가 X의 상수배인 그런 X가 존재하는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하는데, 이 고유 벡터는 연립방정식은 물론 선형 변환과 관계되어 많은 문제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절에서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 설명은 1시간짜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내가 오늘 30분 안에 설명을 해줄게요. 봅시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 자, A를 n차의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 0 아닌 벡터 X가 적당한 스칼라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면 X를 A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X를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즉, AX 이퀄 람다 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요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해요. particularly 행렬 A가 주어지면 고유값을 먼저 찾고, 그 고유값 각이 n개가 있다 그랬죠? 그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그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X를 그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A의 고유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고 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AX는 어떻게 돼요? 3배 11 이렇게 되죠. X가 11이라는 벡터일 때. 즉 AX 이퀄 3X가 되죠. 그러면 이때 이 X를 고유값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 그래요. 즉 X 11을. 요런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면 요건 무조건 고유값이 돼요. X가 논제로 벡터면 이 고유값 3에 A의 고유값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11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소리예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임의의 X에 대하여 항등행렬 IN에 대해서 INX 이퀄 1X이므로 항등행렬 IN의 고유값은 람다 이퀄 1 하나뿐이야. 그쵸? 그 AX 이퀄 INX 이퀄 X를 만족하는 그런 1 말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항등행렬 IN의 고유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행렬 A의 고유값은 n개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중복도가 n인 거예요. 1이 n개 있다는 소리야. 고유값은 하나인데 중근이라는 소리지. 멀티플근이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 항등행렬의 고유값은 1이 n개 있는 거고, 이 모든 0 아닌 벡터 x는 고유값 1에 대응하는 in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모든 0 아닌 벡터. 왜냐하면 이 inx 이퀄 1x는 x가 무엇이라도 상관없이 저 식을 만족하죠. 그 고유값 1에 대해서 어떤 x를 곱해줘도 다 이 식을 만족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Rn 안에 있는 벡터가 이 항등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에요. 1에 대응하는. 자, 좀 특수한 예예요, 그냥.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X가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이면 0 아닌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하여 KX도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가 된다. 즉, AX 이퀄 람다 X면 그 X에다가 상수배 해줘요. KX. 그래서 A 곱하기 KX를 해줘봐. 그러면 K가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고 AX 이퀄 람다 X죠. 그러면 람다가 또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 A의 KX는 람다 곱하기 KX라는 식을 만족하지, 언제나. 그러니까 요 KX도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죠. A에. 즉, 그 X가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면 KX도 그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가 된다는 소리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고유 벡터 하나만 구하면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가 존재하는 거야. 고유 벡터를 구하면 그거에 상수배한 건 다 같은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고유 벡터를 구하려 그러면 먼저 AX 이퀄 람다 X 때는 X가 필요하잖아. 이제 람다가 필요하잖아. 그 람다를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논제로 벡터 X를 구하려 그러면 이 식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AX 이퀄 람다 X를. 자, 그러면 요 식은 AX 이퀄 요 람다 X는 람다에다가 요 아이덴티티 행렬 곱하기 X 한 것도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요쪽으로 옮겨주면 AX 마이너스 람다 IN X가 이퀄 0 벡터가 되죠. 그걸 풀었으면 람다 IN 마이너스 A의 X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죠.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이 해를 갖는다는 소리죠. 이것이 해를 X를 논제로 벡터를 갖는다 그랬죠, 해를. 그러면 이 식이 논제로 벡터를 해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동차 연립방 정식은 어떻게 돼요? 0 아닌 해를 가지려면 이 행렬 B는 0, 이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데 0 아닌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 그러면, 인버스 곱해줘서 X는 0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0 아닌 해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이건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한 조건이 요거 X를 찾기 위해서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이 식이 0이 아닌 해를 가지려면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꼭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람다 IN-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요 식을 성립하는 그러면 요거는 n에 대한 n차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을 어쨌든 요게 식이 되는데 요 식을 우리는 그 행렬식 A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이라 그래요. 요 식이.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그럼 행렬 A가 주어지면 무조건 람다 IN-A 이퀄 A의 디터미넌트가 0인 그 람다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고유값. 그 람다들이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자, 고유값. 자, 봅시다. 그리고 고유값을 알면 그 고유값을 가지고 AX 이퀄 람다 1X 하면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는 거고 AX 이퀄 람다 2X를 풀면 그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찾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제 공식적인 정의를 해줄게요.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이고 람다가 스칼라면 다음 명제들은 동치예요. 다. 람다가 A의 고유값이라는 말은 if and only if determinant of 람다 IN-A 이퀄 0이 람다가 요 특성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 필요 충분 조건이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요 람다 IN-AX 이퀄 0이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 이게 다 동치, 필요 충분 조건들이에요. 다.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나머지 다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즉 고유값을 구하려면 요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면 되는 거고 하는 준거가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요 식을 만족하는 그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논제로 솔루션
논제로 벡터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는 시험에 나와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에 대해서 정의를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에 낼 거예요. 자, 이게 정의예요. 이 관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다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고유값 정의도 알고 고유 벡터 정의도 알았어요. ax equal 람다 x가 주어지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 equal 0인 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값 람다 1, 람다 2, 람다 n에 대해서 중복도를 포함해서 각각 대응하는 벡터들을 논제로 벡터를 찾으면 그것이 고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2차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고유 벡터, 고유값 고유 벡터 어떻게 구해요? 쉽잖아. 그냥. 자, ax equal 람다를 만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푸는 방식으로는 이 ax equal 람다 x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 ax equal 이걸 만족하는 논 트리비얼 솔루션 x를 찾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 되고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 식이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야 되니까 요 디터미넌트가 람다 i 마이너스 a 요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x1, x2가 둘 다는 0이 아닌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어야만 되죠. 요 식을 만족하는 요 식이 뭐냐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 이퀄 제로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요 식을 만족하는 람다는 1하고 2밖에 없죠. 그러면 1하고 2가 각 이제 2차 행렬의 고유값이 된 거예요, 두 개. 그러면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요 과정은 결국은 바로 요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이퀄 0을 푸는 문제였고 그래서 고유값을 구하면 그 고유값에 람다 1 이거 1에 대응해서 그 1을 대입하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요 식의 ax 요 식의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디터미넌트가 0이기 때문에 계수 행렬에 이 두 개가 1차 결합으로 하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x1과 x2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따라서 x1, x2를 보면 x2가 1일 때 x1은 2분의 3이 되네요. 즉 그럼 x2를 2로 잡으면 그러면 x1은 2가 없어지고 3만 남네요. 그래서 x는 뭐 어떤 스칼라 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3과 2라는 벡터의 상수배로 표시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구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이거를 2분의 3하고 1로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제일 단순한 분수가 없는 그런 정수 벡터로 만드는 게 제일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상수배가 다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람다 2 이퀄 2일 경우를 풀면은 즉 람다 요식에서 람다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식이 되잖아요. 그 요식을 풀면 x1과 x2 사이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x2를 1이라고 하면 x1은 2가 되죠. 즉 1, 2 이렇게. 그래서 요 벡터의 상수배가 다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 하나만 구하면 모든 상수배가 다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분수 없이 가장 단순한 정수 벡터 곱하기 상수배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 수학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대수하고 기하인데 이게 바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예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무엇이냐? 실수를 개수로 갖는 모든 n차 다항식. 실제로는 원래는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개수로 갖는 모든 n차 다항식, P of X 요거 n차 다항식은 복소 평면에서 C에서 P of X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n개, 이그젝트리 n개의 근 X1, X2, Xn을 갖는다는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예요. 실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 또는 복소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 n차 다항식은 복소수 평면 안에서는 이그젝트리 n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을 포함해서 개수가 딱 n개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해보면. 오케이.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한 팩트예요. n차 다항식은 근이 꼭 n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수에서는 아니고 복소수에서. 복소수체에서.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것도 실수근이지만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니까 그렇죠?
단순한 실수식이지만 복소수근을 갖게 되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이제 여기 중에 한 마디 더 보태줄게요. N차의 정사각 실수행렬 A의 N개의 고유 벡터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언제나 N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스칼라를 실수로 제한하므로 고유값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실수 범위에서는 없다는 의미지, 복소수 범위에서는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 책은 뒤에 가면은 이제 복소수 행렬을 다루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N개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책은 그냥 실수 행렬을 주고 실수 고유값만 인정해서 서술한 책들에 있어서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뭐 있다 하고, 그러니까 N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 계수를 갖는 다항식이 있다 그러면, N차 다항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의 고유값을 갖는다. N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특성방정식, 람다 in-a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식은 N차 다항식이 되죠. N차 다항식을 만족하는 근이 N개가 있다는 소리죠. 즉, N차 행렬 A가 있으면 N개의 고유값이 언제나 복소수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먼저. 아이겐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야 되죠. 자, 이런 행렬이 주어졌어. 1, 3, 3, 1. 자, 그러면 이 특성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요? 행렬 A가 이렇게 1, 3, 3, 1로 주어지면 특성방정식을 아까 같이 람다 in-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주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고 나오죠. 이 행렬을 다른 행렬을 주면 어떤 사이즈가 커도 되고 다른 행렬을 주면 그 행렬에 대한 다른 특성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렬을 내가 5차를 주건 7차를 주건 특성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그 행렬의 고유값은 어떻게 구해요?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차나 5차 되면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되죠.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사식으로 구해야 되죠. 근사식으로 구하려면 알고리즘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서 한 몇십 번 해야 끝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하나의 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손으로는 다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하는 방법을 똑같은 방법을 루틴하게 짜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수분해하는 것과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줬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해주죠. 그럼 이게 고유값이에요. 자, 어쨌든 고유값을 구했어. 고유값이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이제 2승일 때 고유값이 뭐였죠? 마이너스 2하고 4였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4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한 고유값을 구해야 마이너스 2라는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A의 아이겐밸류 구해봐라. 구해보니까 이게 바뀌어서 그렇구나. 내가 행렬 A를 바꿔놓었지, 아까. 행렬 A를 바꿔놓으니까 그걸 인식해서. 자, 다시 갑시다. 자, 이게 원래 행렬이에요. 원래 행렬의 이거고, 이거의 특성 방정식이고, 그 다음 원래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왔죠. 여기서 순서를 주는 건 포지티브인 거를 먼저 쭉 주고, 그 다음 네거티브를 주는 걸 순서를 배열하라고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의 RREF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1 마이너스 x2 이퀄 0이라는 이런 식의 근이라는 소리죠. 그럼 근이 뭐예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1, 1의 상수배가 다 고유 벡터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람다가 4일 때는 어때요? 4 곱하기 아이덴티티 행렬 마이너스 A의 RREF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 플러스 x2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x2를 1 집어넣으면 x1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1의 상수배가 다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해봤지만 이제 이 코드를 그렇게 짜니까 다 구할 수 있죠. 그거를 단계별로 하려니까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코딩을 짜서 행렬 A가 주어졌다. 그러면 A의 right 아이겐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아이겐밸류 4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1과 마이너스 1의 상수배들이고,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1과 1의 상수배들이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다. 그리고 이 아이겐벡터 4의 중복도는 1이고,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2의 중복도는 1이다. 대수적 중복도. 이게 중근일 경우에는 그 중근이 몇 개,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한번 다른 문제를 풀죠. 세이지를 이용한 고유값과 고유벡터 구하기. 아까는 2차 행렬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손으로 구하나 뭐 도구로 구하나 별 차이가 없이 손으로 구하는 게 더 쉬웠지. 근데 3차 행렬을 주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 그 4차 행렬 또는 5차 행렬을 주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3차 행렬을 주고 고유값을 구해라 그러면 고유값이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고유값이. 그럼 이 고유벡터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대한 고유벡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는 요거의 상수배고, 그 중복도가 요건 중복도가 1이고, 아이겐밸류 3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요게 대수적 중복도가 2니까 중근이니까 여기에는 1, 0, 1이라는 아이겐벡터, 요거의 상수배들이라는 아이겐벡터들과 0, 1,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겐벡터의 요거의 상수배들이라는 아이겐벡터들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립방 정식을 보면 근이 나오잖아. 해집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 해집합이 바로 요거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다 표시된다는 소리죠. 앞에서 배운 해집합하고 다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이 아이겐벡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해집합하고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해공간하고 관계되는 거고. 자, 이어서 삼각행렬의 고유값을 생각해 봅시다. 삼각행렬이 있어. 삼각행렬 T는 고유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 람다 i 마이너스 t의 주대각성 성분이 뭐예요? 람다 마이너스 t i가 되죠? 그러면 이거의 특성 방정식은 삼각행렬, 람다 i 마이너스 삼각행렬 하면은 이쪽은 다 0이잖아. 그 주대각성 성분은 다 람다 마이너스 t11, 람다 마이너스 t2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무슨 다른 숫자들이 있죠.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 주대각성 성분만 다 곱한 게 되죠? 이게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고유값은 뭐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죠. 첫째가 람다 t11, 두 번째가 t22, tnn이 고유값이 되는 것이죠. 즉 삼각행렬의 고유값은 뭐예요? 주대각성 성분 t11, t22, tnn이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고유값의 정의로부터 삼각행렬의 고유값은 그냥 주대각성 성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퍼 트라이앵글이건 로어 트라이앵글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각행렬의 고유값, 고유값 뭐예요? 특성 다항식은 뭐예요? 람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람다 플러스 1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3 이퀄 0이 특성 방정식이죠. 그 근은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렇죠? 삼각 방정식. 자, 특성 방정식 이거고 고유값은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오케이. 자, 그다음 고유 공간.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고유벡터를 구할 때 뭘 한 거였냐면 람다가 만약 n차 삼각행렬의 고유값이라 그러면 람다 in-a 곱하기 x 이퀄 0이란 요 동차 연립방 정식의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찾은 거였죠? 그렇죠? 그게 아이겐벡터를 찾은 거였죠? 그럼 그 아이겐벡터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보면 동차 연립방 정식의 해 공간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연립방 정식의 솔루션 스페이스 찾는 법을 배웠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해 공간하고 아이겐벡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해 공간을 우리가 고유 공간,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요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A의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불러요. 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식을 만족하는 논 트리비얼 X들이 다 아이겐 벡터들이죠? 아이겐 벡터들 다 모았어. 근데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 0벡터가 없잖아.
왜냐면 아이겐 벡터는 논 제로 벡터들 중에서 그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만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은 벡터 스페이스 이루지 못해. 근데 아이겐 벡터들의 모든 집합에다가 0벡터를 하나만 더 해주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니까.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는 아이겐 벡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요 람다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 스페이스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람다 스페이스를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겐 스페이스,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들 다 모은 거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해줘서 만든 고유 벡터 스페이스, 솔루션 스페이스. 이해되죠? 이것도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아이겐 스페이스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써요. 마지막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여기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공간,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 전체와 0벡터에다가 0벡터 합쳐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며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Rn의 서브 스페이스이기도 해요. 서브 스페이스이기도 해요. 솔루션. 자, 그러고 이제 그 풀이를 합시다. 자, 만약에 이런 행렬 A가 주어지면 이 행렬의 고유값이 이제 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이겐밸류 찾아라 그러면 바로 찾으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인 게 아이겐밸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야, 고유 공간 어떻게 구해요? 고유 벡터들을 구하죠? 요 고유 벡터. 람다, 그러니까 여기 요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람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하죠. 람다 이퀄 3, 람다 1, 3, 람다 2 이퀄 마이너스 3.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고유 벡터를 찾으면 마이너스 2, 1, 3의 스칼라 배예요. 그럼 이 아이겐 스페이스 뭐냐면 요거의 스팬, 요 벡터의 스팬이 바로 아이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0벡터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결합으로 0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스칼라를 0배 해주면 되니까. 자, 요게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 스페이스예요. 람다가 3일 때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 요 두 개의 아이겐 벡터 1차 결합으로 해집합을 표현할 수 있죠. 해집합. 요 두 벡터의 스팬이 아이겐 스페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W1, 람다 2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 스페이스 W2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중요한 크레머의 공식 플러스 아이겐 밸류를 정의했고 아이겐 벡터를 정의했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와 계산하는 방법,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또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복습을 하면 오늘 크레머의 공식 배웠죠? 그다음 고유값과 고유 벡터. 요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요 스칼라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특정한 고유값 람다에 대해서 람다 i에 대해서 ax 이퀄 람다 i x를 만족하는 x를 그 람다 i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유값을 구할 때는 요 식으로부터 그 람다 in 마이너스 ax 이퀄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찾는 것이니까 요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 i들을 구해서 그 람다 i들을 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찾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 전체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약하도록 하십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